사회가 없구나.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기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출마 기자이긴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새 언론이 매우 탄압받고 있는 상황인데 잘 이겨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더 자주 뵙고 더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준비된 원고를 먼저 읽고요.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좀 준비를 했는데 원고가 생각보다 좀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의 출마에 대한 결의와 의지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길지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기자회견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갑진년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느덧 2024년 올해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네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지고 포용과 화합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갈등과 증오와 혐오만 남아있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과 시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약한 자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22대 총선에서 서귀포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김대중 전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최근에 기리의 김대중이라는 영화를 통해 다시 대통령님의 삶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오셨던 대통령님의 말씀 가운데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갖자는 어록을 좋아합니다. 저 역시 서귀포 시민께서 키워주신 정치인으로 성장하면서 발딛고 선 현실의 토대 위에서 시민들과 미래를 함께 개척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 8년간 금기원례를 실천하며 서귀포의 현안과 제주의 현안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결해 왔습니다. 잠깐만요. 화장실에 좀 콧물이 좀 나와서 죄송합니다. 당에서 원내 부대표,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를 맡아 원내 협상을 주도하고 민생 정책을 챙기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들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3만 영령들께 부끄럽지 않게 10만 4.3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제주 국회의원 3분과 똘똘 뭉쳐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년 만에 부족함이 있지만 대보상을 이뤄가고 있고 4.3 수용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토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는 평화대공원 사업도 뚝심 있게 성과를 냈습니다. 일제감정기에는 군 비행장으로 사용된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4.3 평화대공원의 단초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1차 산업의 지킴으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6년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의 위원과 간사로서 일했습니다. 100번에 넘는 토론회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1차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고 또 뛰었습니다.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어교육 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을 확대시켰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개정을 통해 기존의 낙가 위주로 보상되어던 보상 범위를 풍산과로 확대해 감귤 농가의 시름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바이러스에 강한 무병묘 보급사업, 감귤 신품종 보급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제주의 감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저는 이제 서귀포가 변방이 아니라 누구나 새로운 내일에 도전하고 혁신을 꿈꾸는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국토의 최남단이라는 낡은 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혁신의 대한민국 혁신이 시작되는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첫째, 당당한 시민 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17년 전 빼앗긴 서귀포 시민의 주권을 여러분과 함께 되찾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토대를 마련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정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 서귀포는 서귀포 시민들이 직접 선택을 통한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재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로 전환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치권 강화를 통해 다양성이 꽃피고 혁신이 자치시대를 시민들과 함께 열겠습니다. 둘째, 기후위기 대응 혁신 선도소실을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문제이자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다가온 오래된 미래입니다.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서귀포의 오늘과 내일은 모든 분야에서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찾아왔습니다. 서귀포를 기후위기,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육성해 전 세계 모범이 되는 지역으로 전환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서귀포의 의료와 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서귀포 어려운 40병상 시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의료진 확충을 통해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고 보편적 의료 비용에서 소외된 제주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아가겠습니다. 아프면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야만 하는 시대를 종식시키겠습니다.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정비해 아파도 걱정이 없는 서귀포로 만들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야 합니다. 그동안 서귀포 지역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위성권이 서귀포의 미래를 위해 교육의 희망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서귀포시가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고 국제적 수준의 창의적 인재가 육성되는 것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넷째, 청년에게 기회의 섬 서귀포를 만들겠습니다. 2016년 제가 제안하고 제가 추진하여 2019년에 만들어진 서귀포 스타트업 베이가 청년 창업 인프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제주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제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육지 청년들이 기회를 찾아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의 섬 서귀포를 만들겠습니다. 1차 산업은 고도화하고 우주, 항공, UAM 등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도 마찬가지로 첨단 산업과 함께 육성해 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4월 10일 총선이 이제 7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저 위성곤 도의원 3선, 국회의원 재선을 거치며 입법, 예산, 정책, 삼박자는 물론 중앙 네트워크까지 갖췄다고 자부합니다. 누구보다 제주를 잘 알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정치활동을 해왔습니다. 변방이 아닌 혁신을 선도해갈 서귀포에는 힘있는 삼선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와 제주도를 위해 더 크게 뛰어갈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 시민들의 소중한 선택으로 저 위성곤을 다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삼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더 크게 써주십시오. 서귀포 시민의 지지로 삼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에 당당히 도전하겠습니다. 서귀포 시민이 키워주신 이성곤, 그 시민의 힘으로 서귀포시 혁신을 이루고 제주의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겠습니다. 힘있는 삼선 국회의원이 되어 폼 잡는 국회의원이 아닌 약자와 서민의 눈물을 닦는 약자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출발점에 서서 다짐합니다. 첫 마음 그대로 변함없이 늘 서귀포 시민 눈높이에 공감하고 일하며 소통하며 일하겠습니다. 늘 격려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서귀포, 오직 시민만을 위해 뛰겠습니다. 서귀포 시민을 위해 1차 산업의 혁신을 위해 기후 대응을 위해 청년의 미래를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출마 기자회견 머리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코가 좀 맹맹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여러 질문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예. 양규영 기자입니다. 예, 예. 도당위원장 그 시전사에도 예, 또 이정활동 성과 보고에도 예. 또 오늘 기자회견문에도 그 어디에도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준비를 하면서 그 원고에 넣을 거냐 아니면 질의응답으로 받을 거냐라고 이제 실무진 간에 의논들을 했는데요. 그 질의응답으로 받는 게 좋겠다라고 실무진들의 판단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이 제일 궁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2공항은 필요하고 성산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입장을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적극적으로 그 제2공항이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려하는 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사기지화와 핵기지화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보고서에서 실질적으로 북핵 TF 보고서에 제2공항을 이제 핵기지화하겠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한 적이 있죠. 그것처럼 정치권에서 우려되어지는 이런 사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분명한 입장과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그 제주가 어떻든 간에 이제 진행하면서 제2공무원 갈등 해소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이익과 갈등 해소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에 시작돼서 11월에 이제 발표 이후에 벌써 8년이 지났는데요. 갈등 이제 무엇보다 저는 이 문제를 빨리 매듭 짓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와 또 환경영향평가 법적 절차를 나아갈 텐데요. 그 과정에서 도민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8년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요. 이 개혁의 의지가 전혀 안 보여요. 지금 서귀포 지역구에서 이게 피로감이나 실망감만 계속 쌓이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무슨 질문인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약대 유치부터 그 공약도 지금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당위원장으로 그 도의원 징계 문제도 그렇지만 이게 국민의힘의 경우는 대구시당에서 권광숙 의원이 구청과 17건의 수의계약을 내려서 제명 처분했는데 대구시당이 이게 민주당 도당에서 대종읍장의 아들에게 쪼개기 예산 5번씩이나 줬다고 발표를 해놓고 그 도의원을 입당시키고 이런 게 개혁이고 서귀포를 위하는 길입니까? 제가 지금 창피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그 답변할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 도당위원장이시니까 네네. 이 자리에 빌어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네. 제주시 각 같은 경우에 예. 예비주자들 간의 좀 경쟁이 좀 약간 과열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도당위원장으로서 좀 이거에 대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요 문제 좀 해법 같은 거. 예. 지금 이제 약간의 이제 그 갑지역 선거가 과열되어져서 그 도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 당 내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관련되어서 그 원팀 선언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에 그 문제는 종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경쟁하다 보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고 실제 이제 도당이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또 특별한 역할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흑수리대주 현대관 기자입니다. 서귀포가 귀섬 서귀포를 만들겠다는데 지금 예? 서귀포가 지금 인구들이 감소 현상으로 인해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식으로 기회의 땅을 만들겠다는 지금 딱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에게 이제 지금 우리 관광의 트렌드나 이제 사회 트렌드가 워케이션, 그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지점에 제주가 있는데요. 제주는 휴양을 하면서 일하기에 매우 좋은 공간입니다. 실제 지금 이제 그래서 그 유능한 인재들을 제주로 오게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요. 지금 이제 하나 시스템이 이제 그 인공위성 기지를 우리 지금 하원에 있는 탐나대학교 전 부지에 이제 곧 공장을 개설할 예정인데요. 예, 그런 것처럼 좋은 인재들을 올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데 그 여건에 맞게끔 우리 이제 서귀포나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추진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카이스트랑 영어교육교시에 들어온 문제를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마존 쪽이랑 이제 빅데이터 센터를 이제 유치하는 것들을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
한반도 안에서의 이제 우리의 입지적 제주의 입지적 조건이 어떤 거냐면 일본은 좀 지진이 좀 나고 이제 남북 관계가 매우 안 좋아지면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위험성이 높다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런 공간 안에서 제주를 보게 되어진다면 충분히 실리콘밸리처럼 가능하다라고 보아지고 그것 강점 중에 하나의 역할이 사실 영어 교육 도시라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 도시에는 단일 시내에 외국인이 한 3천여 명이 사는 공간인데 아마 이제 대한민국의 이런 이제 고급 인재들이 사는 공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제주 지점을 만든다든가 제주의 아시아 센터를 만드는데 그런 이제 자기들 간의 이제 공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으로서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추어서 우리가 전략을 잘 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약학대학이 제가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을 이제 추진하고 그 당시에 송성훈 총장과 추진해서 약학대학을 만들었고 그 약학대학의 약학대학을 바탕으로 해서 제약 바이오 산업을 메카를 만들겠다라고 지난번 선거 공약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이제 그 제주대학교 그리고 그리고 JEDC가 그 협약을 맺어서 그 약학대학이 만약에 이제 헬스케어 타운의 지식산업센터나 이렇게 규정이 갖춰진다면 그 본과 학생들은 여기에 와서 실험과 연구를 하는 학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하자는 MOU도 체결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좋은 자원들이 사실은 약대 자원, 약대 오시는 자원, 의대 이제 제주대 의대 자원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한다라면 충분히 경쟁력 있고 그 이제 외부에서 육지에서 제주로 일하러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워케이션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주가 이제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뭐 이제 1년 살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원들이나 단기 연구를 하거나 단기 과제를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선호되어지는데 그런 이제 시설들을 우리가 갖추어 놓으면 충분히 유치해서 그 친구들이 한 2년 정도 연구하고 또 삼성의 A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프로젝트 팀이 제주에 와서 2년 정도 연구하고 올라가고 또 다른 팀이 와서 연구하고 이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내면 결국은 이제 그것에 기업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예. 하겠습니다. 그 남원에서 우리 농부님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예. 얘기 드렸는데 그 김문함 전 의원님이 그 국회에서 농림축산 이쪽 위원회를 맡으면서 역할을 많이 했다고 예. 그런 칭찬을 하시던데 우리 이 위원님께서 두 번 그 했는데 자체적으로 예. 요 위원회 하면서 역할에 대해서 나는 점수로 몇 점 예.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걸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점수로 평가하기는 제 스스로 곤란한 것 같고요. 그 김은남 의원님이 하신 것은 이제 우리 해녀들에게 조건분리 직불금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원래 조건분리 직불금이라는 게 섬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주던 직불금이었는데 그 직불금을 이제 그 제주도 해녀들에게도 적용을 시킨 그것이 가장 큰 일을 하셨던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는 이제 그 공익형 직불제를 실질적으로 주도를 했고 수산직불제를 지금 이제 소규모 어가와 그리고 이제 해녀분들에게도 할 수 있게끔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귤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선들을 해왔습니다. 보험 상품 개선들을 쭉 해왔는데 출마 기자회견에도 밝혔지만 그 이제 낙가 위주로 보험 체계가 되어 있던 것을 제주 감귤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풍산물까지 포함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습한 날씨가 되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법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시로 이제 우리 지역의 무 가격 변동성이 가장 높았던 것은 무 그리고 마늘 그리고 양파인데요. 그거는 사실 뭐 수시로 매해 이렇게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그 가격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요. 얼마 전 구자읍에서도 지금 이제 당근이 그 생산되고 있는데 구자읍에 당근이 약간의 과잉이 발생해서 보험 적용 문제와 그리고 또 비상품 처리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농식품부에 지금 그것을 이제 시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그 도시에 있기보다 사실 농어촌에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을 안 하시면 질문이 없으시면 하나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이제 저는 우리 서귀포시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의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크게는 시민들께서 의료,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이제 문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의료 분야에서는 이제 서귀포 그 의료원이 이제 지금 한 290병상 정도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119병상을 늘리면 400병상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400병상 시대면 한 2000 뭐 정확하게 판단은 정확하게 기억이 없지만 추론해 보면 지금 이제 한라병원이 한 530병상 정도 되어집니다. 그 400병상 시대가 한 2010년 그 어간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라병원이 많이 갔죠. 그런 것처럼 400병상 시대가 되어지면 또 다른 의료 체계를 공급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제주도의 노력이 더 필요하겠죠. 좋은 의사를 넣는 문제, 그 다음에 의료 장비를 구입하는 문제, 또 간호사를 수급하는 문제. 최소 의사 수가 정원으로 보면 400병상이 되어지면 한 11명 정도 늘어나게 되고요. 전체 이제 간호사는 한 50명 정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진료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계신가요? 그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20년 동안 뭐 했냐 자꾸 얘기를 해요.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은 사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해왔습니다. 도민들께서 보내주셔서 사산 배보상까지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직권 재심까지 이루어냈고요. 그 성과가 물론 민주당만의 성과는 아니겠지만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라고 반문해 봅니다. 열심히 해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민주당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민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